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자TV의 샤론쌤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셨나요? 지금 코로나 감염증 현황으로는 확진 환자가 4,800명을 넘었고 검사 진행은 35,000건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도 학교에서 건강하게 만날 수 있기를 그날까지 우리 함께 힘내봅시다. 주제는요, 원순열입니다. 원순열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하러 가볼까요? 저번 강의와 마찬가지로 천재교육 이준열 씨가 쓴 천재교육의 확률과 통계 교과서를 이용해서 오늘 강의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볼 쪽수는 11쪽, 12쪽이고요. 주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원순열입니다. 원순열 보이시죠? 그럼 원순열을 들어가기 전에 1강에서 배웠던 거 잠깐 한번 복습을 하고 갈까요? 자, 1강에서 어제 배웠던 거는 어떤 걸 배웠죠? 그렇죠. 순열이랑 조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열은 영어로 permutation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영어까지 기억을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 있는 이 기호 때문에 그래요. P, 순열은 P를 쓰고 조합은 선생님 피자 설명했었죠? 그래서 조합은 combination에서 어떤 문자, 그렇죠. 요 앞에 있는 C를 사용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순서대로 나열 요 사이에 글씨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좀 편하다고 했죠. 이것은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수 이것을 생각하면 되고요. 조합은 순서가 필요가 있다 없다. 피자 위에 토핑 얹을 때 순서 필요 없이 맛은 비슷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이것은 순서와 상관없이 어떤 것을 뽑는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열의 경우에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 이렇게 됐을 때는 n부터 시작해서 r개의 숫자를 곱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n 곱하기 n-1 곱하기 해서 n-r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곱해집니다. 이렇게 문자로 쓰니까 또 잠깐 헷갈리는 친구들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5p3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5부터 시작해서 몇 개? 3개 곱해주는 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됐었고요. 조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조합은 C를 이용해서 쓰고 N개 중에서 순서랑 상관없이 R개를 뽑는 NCR의 경우는 어떻게 됐었냐면 요 위에는 이 P와 마찬가지로 요게 그대로 들어간다고 했었죠. 요게 들어가고 밑에는 뭐가 들어간다? 이 R을 거꾸로 1까지 곱해준 R 팩토리얼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5C3도 한번 써볼게요. 5C3은 어떻게 돼요? 5부터 차례대로 3개 5 곱하기 4 곱하기 3 밑에는 3부터 1까지 3, 2, 1 이렇게 곱해주니까 각각 약분해줘서 어떻게 된다? 얘는 1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열과 조합의 큰 차이를 여러분이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순열이랑 조합이랑 한번 예를 다시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 나오는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순열은 순열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원순열이죠. 원순열.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랑 짚어본 이 순열이랑 뭐가 달라요? 앞에 원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순열의 뜻은 원형으로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거예요. 이 원형으로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 B, C를 생각을 해봅시다. A, B, C가 있을 때 얘 순열이라고 하면은 순서대로 나열하니까 A, B, C 또 뭐가 있을까요? A, C, B 또 B, A, C B, C, A 또 뭐가 있죠? C, A, B C, B, A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를 원순열로 나타낸다. 얘는 일렬로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원 위에다가 A랑 B랑 C랑 이렇게 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 B, C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A, C, B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A,
여기가 C, 여기가 B. 이런 식으로 놓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순열, 한 줄로 나열하는 거랑 원의 배열하는 거랑 무엇이 틀린지 그 밑에 있는 생각 열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원순열에서는 순열이랑 다르게 이렇게 돌렸을 때 같은 그림이 나오는 것을 같은 순열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을 보면은 6가지가 있죠. 6가지가 다 달라 보이지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같은 건지 한번 A를 중심으로 같이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A를 일단 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A를 중심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자, 얘가 돌렸을 때 같은 것이라면 A의 오른쪽이 잡고 있는 거랑 왼쪽이 잡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해서 비교를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A의 오른쪽에는 B가 있고요. 왼쪽에는 C,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어때요? A의 오른쪽에 C고 왼쪽이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그림은 A의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C가 있죠? A 오른쪽에 C, 왼쪽에 B. 그래서 결국에는 두 번째 그림이랑 같은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그림을 보면은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오른쪽에 B, 왼쪽에 C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첫 번째 그림이랑 돌렸을 때 같은 그림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도 한번 봅시다. 얘는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똑같이 오른쪽에 B가 있고요. 왼쪽에 C가 있죠? 그래서 얘까지도 이렇게 셋이 같다. 마지막도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에 C, 왼쪽에 B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친구랑 이렇게 같아지겠다. 그럼 같은 거를 따지고 보니까 결국은 얘는 몇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 이렇게 세 개가 같은 거니까 한 가지로 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같으니까 또 한 가지로 치면 결국은 묶음은 몇 가지다.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대로 아까 위에서 선생님이랑 설명했던 이것으로 돌아와 보면은 ABC를 순열로 나열했을 때는 몇 가지였는데 6가지였죠.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요 6가지였는데 원순열로 나열했을 때는 방금 밑에서 본 것처럼 2가지밖에 안 나와요.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 친구와 이 친구 요 2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순열을 세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NPR로 해서 배워왔는데 원순열을 나타내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설명을 조금 더 보다 보면요. 이제 이거를 일반화를 시킬 거예요. 일반화. 아까는 3개 가지고 했는데 이제 4개 가지고 상황을 점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4개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언제가 같은 경우가 나오는가, 몇 가지나 같은 경우가 나오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ABCD를 딱 나열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를 중심으로 일렬로 세운다고 했을 때 ABCD 요 순서대로 세울 때 얘를 원형으로 배열하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냐면 A를 여기다 앉으면 ABCD 이렇게, A를 두 번째 요 자리에 앉히면 ABCD, 세 번째 자리에 앉히면 같은 방향으로 계속 돌렸을 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4가지가 원순열에서는 사실 다 같은 경우예요. 자리가 몇 개일 때, 자리가 4개일 때 4가지의 같은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4로 나눠주면 이제 원순열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써있는 것을 보면은 4개의 문자 ABCD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전체 4팩토리얼을 4로 나눠줘서 3팩, 그래서 6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5개로 늘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5개로 늘어났을 때 회전해서 같은 경우의 수는 자릿수 5개가 되기 때문에 5개를 원순열로 배열하는 방법수는 5팩토리얼 나누기 5 해서 4팩,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원순열의 수에 대해서 결론을 아주 예쁘게 깔끔하게 내려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원순열의 수.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n분의 n팩토리얼. 그래서 n-1 팩토리얼이 된다. 그러니까 원형으로 서로 다른 n개를 이렇게 쭉쭉쭉쭉 나열을 한다고 했을 때 자리가 몇 개나 돼요?
n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1열로 배열했을 때는 원래 n 팩토리얼이었는데 요거를 자리가 n개니까 n개의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와서 n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n하고 약분되니까 n-1 팩토리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문자로 나왔을 때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실제로 숫자를 대입해보면은 좀 이해가 빨리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숫자로 대입할 수 있는지 예제 1번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춰두고 생각을 해봤다가 설명을 들어보세요. 알겠죠? 바로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그때는 다 아는 것 같지만 나중에 되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바로 풀이를 보거나 또는 설명을 듣기보다는 잠시 자신이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 문제를 충분히 읽었고 생각을 했다는 가정하에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1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6명이 앉는 방법의 수.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6팩토리얼 하고 싶지만 어디에 둘러앉는다고 되어 있어요? 둥근 식탁에 둘러앉을 때 결국은 뭐다? 원순열이다. 그러면 6명을 한 줄로 세웠을 때 6명을 한 줄로 세운다고 생각하면은 6팩토리얼이죠? 근데 원탁이니까 원탁에 6명이 앉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리가 몇 개가 있어요? 6개의 자리가 있죠? 그래서 같은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온다? 6가지. 그리고 6팩을 6으로 나눠줘서 결국은 5팩토리얼.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120가지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2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가 이웃하여 앉는 방법의 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원순열이 단순하게 몇 명을 원탁에 앉혀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 문제 상황도 그래요. 이 수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겪는 현상을 굉장히 집약적으로 축소시켜 놓고 조금 더 간소화된 과정에서 사고를 해보는 그런 간단한 사고 실험이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단순하게만은 나오지 않고요. 실제 상황이랑 좀 비슷한 경우가 이제 많이 나와요. 부모가 이웃하여 앉는 방법. 그러면은 이렇게 조건이 들어갈 때 당황하지 말고 조건을 먼저 적용을 시켜주면 돼요. 이제 원순열 문제를 조금씩 많이 풀어보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는데요. 원순열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붙는다. 그랬을 때는 그 조건이 되는 친구들을 고정을 시켜주면 나머지를 이제 그냥 순열처럼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고정시켜서 해볼게요. 부모가 이웃하여 앉는다. 부모를 선생님은 색깔로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아빠 엄마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앉는다고 했을 때 남는 자리가 몇 개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앉았을 때는 네 자리를 앉으면 되는데 이미 부모가 고정해서 앉아 있기 때문에 몇 개만 생각해주면 돼요. 남는 자리 4개에 대해서 세우는 경우. 그래서 얘는 4팩토리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앉으면 항상 아빠의 왼쪽에 엄마가 앉게 되는 거잖아요. 자, 편의상 제가 여기를 아빠의 왼쪽에만 엄마가 앉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엄마가 이번에는 아빠의 오른쪽에 앉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엄마, 여기가 아빠 이렇게 되면 나머지 또 이 네 자리에 대해서만 앉히면 되는 거예요. 원순열에서는 딱 이렇게 어떤 특정 사람들을 고정을 시키면 나머지 자리는 원순열이 아니라 이제 순열처럼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때도 몇 가지예요? 4 팩토리얼의 경우의 수. 그래서 결국 얘는 식이 어떻게 나와요? 4 팩토리얼이 2개니까 이거를 더해주면 되겠죠. 또는 4 팩토리얼이 2개니까 이거 2개를 곱해줘도 되겠고요. 4팩은 4, 3, 2, 1 곱해서 24가지 곱하기 2하면 얼마다? 48가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것도 너무 겁먹지 말고 풀어볼 수 있겠죠? 부모가 서로 마주보고 앉는 방법의 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모가 서로 마주본다. 그러면은 마주보게 앉혀주면 되겠죠? 어떻게 앉혀주면 돼요? 어떻게든 앉혀주세요. 한쪽에 아버님이 앉으시고 한쪽에 우리 어머님이 앉으시면은 나머지 자리 몇 개? 4개가 또 이렇게 양쪽에 남겠네요.
자, 이때는 아빠가 엄마의 오른쪽, 왼쪽 이런 개념이 있나요? 오른쪽에도 앉게 되고 왼쪽에도 앉게 되니까 사실 이때는 둘이 자리를 맞바꾸는 경우,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또 그려볼게요. 위에서처럼 이렇게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국 얘는 돌리면 같은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주보는 경우에 이렇게 자리가 개수가 양쪽이 똑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경우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놔야 되는 자리가 4개니까 4 팩토리얼. 그래서 얘는 얼마다? 24가지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답은 24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방금 풀었던 문제랑 아주 흡사한 문제인 문제 1번을 풀어봅시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잠깐 영상 멈춰놓고 먼저 생각을 해본 다음에 설명을 듣기를 추천합니다. 끝까지 조금만 더 집중해보세요. 문제 1번. A, B를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이 하나의 원형을 만드는 안무를 구성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옛날에 선생님이 사실 처음에 소녀시대 나올 때는 전 망할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많은 수의 인원들이 아이돌로 그룹을 결성한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소시가 엄청 잘 됐죠. 슈퍼주니어도 엄청 잘 됐었고. 저의 시대가 드러나나요? 어쨌든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딴 길로 빠졌는데 요새는 아이돌 그룹이 굉장히 많은 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하나의 원형을 만드는 안무를 구성한대요. 조금 문제가 억지가 있지만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원순열 문제다. 요거를 이제 파악을 하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원형을 만든다. 문제가 첫 번째는 깔끔하죠? 8명으로 원형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8명을 한 줄로 세우는 8팩토리얼을 8자리로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얘는 7팩토리얼. 7팩토리얼은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열심히 한번 곱해보세요. 7 곱하기 6 곱하기 5, 4, 3, 2, 1. 어떻게 곱하면 빠를까요? 5, 2, 10. 그 다음에 4, 3, 12. 12 곱하기 6 하면 70인가요? 여기다가 7 곱해주면은 7, 7에 49, 2, 7에 14 하면은 5040 다 맞으셨죠?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A, B가 이웃하는 방법의 수다. A, B가 이웃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A, B를 먼저 앉혀놓으면 된다 그랬죠? A, B를 앉혀놓고 나머지 몇 명 자리? 6명의 자리. 그러니까 요거는 6팩토리얼의 가지. 그 다음에 A, B가 자리 바꾸는 경우도 있죠? BA. 이렇게 됐을 때도 자리가 6개 남으니까 6팩토리얼. 6팩토리얼 2개를 2가지 경우니까요. 그쵸? 2개를 다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6팩토리얼은 720이었죠? 720 더하기 720. 그래서 1440이다. 뭐 720을 2번 더하는 거나 곱하기 2 하는 거나 똑같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봅시다. 3번은 A, B가 서로 마주보는 방법의 수래요. 자, 마주보는 방법의 수는 자리가 없으니까 이쪽에다 풀어볼게요. 마주보려면 어떻게 앉혀주면 될까요? A, B 이렇게 앉혀주고 몇 명씩 양쪽에 3명씩 양쪽에 이렇게 앉혀주면 되겠죠? 얘는 양쪽에 똑같이 몇 명씩 3명씩 대칭적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A랑 B가 자리를 바꾸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몇 팩만 계산해주면 돼요? 6 팩토리얼 요거 한 가지만 계산해주면 되니까 답은 720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문제풀이까지 완성을 해봤는데요. 원순열에 대한 개념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았죠? 어땠나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순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원순열은 어떤 거였고 원형으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그래서 단 여기서는 회전하여 같은 것은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원순열을 오늘 배웠고요. 자, n개를 나열한다. n개를 원순열로 나열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요? 일단 n개를 한 줄로 세우고 그 다음에 자릿수 n으로 나눠줬을 때
이 n-1 팩토리얼 가지수가 나온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은 아까 뭐 9명을 원순열로 세운다 그랬을 때는 n자리에 9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얘는 8 팩토리얼. 얘는 엄청 큰 수가 나오는데 계산을 한번 잘 해보세요. 40320 뭐 이런 정도의 숫자가 나온답니다. 자, 이런 원순열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원순열의 키포인트는 뭐였다?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조건을 먼저 배열하고 나머지는 수열처럼 생각하면은 쉬었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포함된 6명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누구를 먼저? 이 부모를 먼저 배열하고 나머지 몇 명? 4명을 순열처럼 세우면 됐었다. 그래서 부모를 배열하는 방법수 2가지가 있으니까 4팩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던 이 기억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원순열 문제를 풀면 아마 모든 문제를 다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